어느덧 마지막 강연을 앞두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강연을 해주실 분은 전길배 사회복지사입니다. 강연 제목은 실패를 칭찬해주세요입니다. 사회복지에는 관심조차 없고 게임에만 푹 빠져 있었던 한 청년이 어떻게 사회복지 현장에 뛰어들게 됐을까요? 또 그 현장에서 후원금을 모아 지역사회에 힘이 되어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의 꿈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 부족한 평범한 사회복지사 전길배입니다. 저는 지역사회 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사회복지사들 중 한 명입니다. 평범하다는 말처럼 저는 뛰어나거나 색다른 점이 없는 보통의 사회복지사입니다. 저는 대학 4년 동안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기보다는 PC방에서 게임을 하는 걸 더 열중했었고 조별 모임, 발표가 싫어 사회복지를 절대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런 다짐과 다르게 저는 10년이 지난 지금 사회복지 현장에 있고 누구보다도 즐겁게 사회복지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제가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 재밌게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사회복지 현장에서 흔히 기피하고 있는 모금을 저는 누구보다도 즐겁게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왜 사회복지 현장에서 모금을 하는 걸까요? 저희 복지관에서 모금 담당자는 전혀 없습니다. 저 역시도 지역 조직화 기능 업무를 하고 있고 저희 업무 중에 모금이라는 단어는 단 한 글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은 제가 모금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왜 지금 모금을 하고 있고 모금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제가 근무하고 있는 복지관에서는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노인, 장애인, 지역 주민 등 다양한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지역 주민들은 저에게 다양한 제안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안들을 살펴보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고 사회복지사로서 꼭 해주고 싶은 일들이 있습니다. 흔히 지역사회를 청소하고 싶다는 일들처럼 인적 자원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 반면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주고 싶다는 일처럼 재정적인 자원이 꼭 들어가야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하고 싶다는데 제가 사무실에만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모금 현장에 뛰어들게 됩니다. 일단 제일 먼저 했던 것은 사회공헌 담당자들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지역사회에 있는 기업들을 하나하나 적기 시작하였고 적다 보니 전라북도에서 꽤 많은 사회공헌을 하고 있는 기업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무작정 들어가면 되는 걸까요? 사실 저는 사회공헌 담당자가 저의 이야기는 들어줄 거는 확신하지만 거절을 할 거라는 확신도 있었습니다. 이런 확신이 있던 저는 연결고리를 찾기 시작을 합니다. 사회공헌 담당자 중에서 저와 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찾게 되었고 그 관계 속에서 저는 전라북도에서도 꽤 큰 기업의 사회공헌 담당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서 저의 인생 최초의 기업에 저의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공헌 담당자를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북도 평화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길배 사회복지사입니다. 저희 복지관의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저희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기업의 사회공헌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사실 돈이라는 주제가 빠진 사회공헌 담당자에게 저는 교육이라는 주제로 접근을 하였기 때문에 편안하게 접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여기서 제가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교육이란 매개체로 접근을 하였지만 저는 사회공헌 담당자에게 관계 형성이라는 것을 얻고 싶었습니다. 돈을 제외한 이야기를 통해 저는 사회공헌 담당자와 관계 형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사회공헌 담당자들을 만날 수 있는 매개체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3년 안에 후원을 받아보자라는 목표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꽤 긴 시간이죠. 하지만 저는 모금이라는 목표를 세웠지만 자신이 없었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기관은 큰 법인이 아니었고 저는 모금이라는 것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관의 기대가 사실 두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겐 장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사회복지사들 누구나 가지고 있는 사람 만나는 일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즐겨하는 사회복지사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후원자들을 만나 사회복지사로서 관계 형성을 시작하게 됩니다. 사람이 친해지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이죠? 사람들은 대부분 친해지면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도 사회공헌 담당자와 친해지면서 사적인 자리에서 사회복지에 대한 욕을 듣게 됩니다. 도대체 왜 사회복지사들은 돈 필요할 때만 연락을 하는 거야? 돈만 가져가고 어떻게 썼는지 왜 말을 해주지 않는 거야? 꼭 돈 필요할 때만 연락을 하는 이유는 뭐야? 등등등 다양한 욕을 저에게 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사실 욕을 들었을 때는 화가 나기도 하였지만 사실 거의 대부분이 사회복지 현장에서 기업에게 하는 일들 중에 일부분이어서 얼굴이 화끈거렸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서 저는 선택의 길에 서게 됩니다. 1번 포기한다. 2번 계속 만난다. 다행히 저는 3년이라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만나다라는 길에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지금 사회공헌 담당자들이 했던 말들을 되새기며 반대로 실행을 옮기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는 20여 개의 기업들에게 다양한 제안서를 작성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36억이라는 후원금을 받아 지금 이 자리에서 후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꽤 많은 돈이죠. 제가 이렇게 후원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간단한 저의 에피소드를 이야기를 하면서 저의 모금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피소드 첫 번째입니다. 매일 아침 9시 나는 특별한 일을 한다. 여러분들은 9시에 어떤 일을 하시나요? 저는 저희 복지관에서 9시에서 9시 반까지 특별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9시에서 9시 반까지는 저희 기관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관들이 업무를 시작하고 하루 일과를 준비하는 약간의 여유로운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후원자들을 만나 문자를 보내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사실 문자라는 것이 연인 사이가 아닌 이상 지속적으로 문자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8시에서 8시 30분까지 사회공헌 담당자들을 보도자료를 통해 변화된 점들을 체크하였습니다. 그 변화된 점들을 바탕으로 후원 담당자들에게 문자를 보내기 시작하였고, 예를 들어 어제 시장님이랑 전달식 하셨던데 머리가 많이 바뀌신 것 같아요 라는 문자를 보내면 정 과장 어떻게 알았어? 혹시 그 자리에 있었어? 라면서 저에게 안부를 대묻곤 합니다. 사실 누구나 자기에 대한 관심을 이야기했을 때 단순하게 답변을 해주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제가 매일매일 변화된 점들을 사회공헌 담당자들에게 연락을 하였고, 자기에 대한 관심을 받은 사회공헌 담당자들은 저에게 역으로 연락을 주기 시작하였습니다. 사실 돈이 아닌 관계 형성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기에는 사회공헌 담당자와 저는 어려울 게 없었겠죠. 저는 사회공헌 담당자를 돈으로 바라보지 않았고 관계 형성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사회공헌 담당자와 대화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어가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를 같이 말씀드리면, 제가 사회공헌 담당자들에게 매일매일 연락을 하고 문자를 보내고 있는데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사회공헌 담당을 하시는 부장님께서 어느 날 저를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도대체 정 과장은 우리 기업에 계속 찾아온 이유가 뭐야? 돈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오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있으니까 정 과장 사업 계획서 한번 나에게 줄 수 있어?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반문을 하였습니다. 부장님, 저를 어떻게 믿고 1,000만 원을 주시려고 하세요? 저한테 100만 원만 주시면 제가 사업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사회복지를 오래 하진 않았지만 100만 원짜리 사업 잘하는 사람이 1,000만 원짜리 사업도 잘하고 1,000만 원짜리 사업 잘하는 사람이 1억짜리 사업도 잘하더라고요. 부장님께서 저에게 100만 원을 주시고 제가 사회복지 현장에서 실천하는 모습을 보고 기업에 맞는 실천을 하고 있으면 나머지 900만 원을 저에게 주시면 제가 기업의 입장에서 잘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당한 일이죠. 사회공헌 담당자가 현재까지 돈을 달라고 한 사람이 있었지만 돈을 준다고 하는데도 100만 원만 달라고 거절을 하는 사람이 있으니 얼마나 황당스러운 일일까요? 하지만 반대로 그렇게 맺어진 관계가 쉽게 무너질까요? 제가 사회공헌 담당자에게 100만 원만 요청을 하였고 그 100만 원을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다해 실행을 해 옮겼습니다. 그 기업과 저는 100만 원으로 관계가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1,000만 원, 1억이 넘는 돈들이 현재 저의 복지관으로 후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왜 모금을 하고 있는 걸까요? 화려한 복지관을 만들고 싶은 꿈이 있는 걸까요? 복지관이 재정적으로 풍부한 복지관이 되었으면 하는 꿈이 있는 걸까요?
여기서 잠깐 저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에 있는 주민들에게 욕구조사를 해보면 복지관은 저소득층이 이용하는 곳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저는 이러한 인식을 바꿔보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양한 문제를 당면하고 살고 있습니다. 육아, 학업, 취업, 결혼, 금전, 관계 등 다양한 문제들을 안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합니다. 저는 그 곳이 복지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소득층만 이용하는 곳이 아니라 지역사회 누구나 어려운 문제에 당면했을 때 복지관에 찾아와 고민을 이야기하고 함께 해결 방안을 마련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용자가 내일이 자원이 되고 오늘의 자원이 내일의 이용자가 되는 함께 어울리는 공간으로 변화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복지관에서 실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공간이 되었을 때 복지관이 지역사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고 지역사회와 함께 갈 수 있는 하나의 공간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유아들을 위한 숲속 놀이터를 지역 주민이 함께 만들고 있고 청소년 카페에서 청소년들과 지역 주민들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푸드트럭을 활용해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마을 장터를 통해 모아진 기금을 활용해서 작은 음악회를 열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저의 복지관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희 복지관의 주 이용자는 노인 장애인뿐만 아니라 청소년 200여 명이 저희 복지관을 이용하고 있고 청년 일자리를 1명 창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 주체가 되는 프로그램을 2개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년 동안 10만 명에 머물렀던 사회복지 이용자는 2018년 현재 20만 명이 넘는 복지관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수많은 기업에 제안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으로 제안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들이 모금에 대한 제안을 저에게 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사회복지사들의 고민은 무엇일까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기관에 모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지만 성공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시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생각들을 글로 작성하고 그 글들이 제안서가 되고 만들어지고 있지만 실패한다는 두려움 때문에 사회복지사들은 제안을 하지 못하고 쓰레기통에 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은 실패를 칭찬해 주세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면 사회복지사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생각이 제안서로 작성되고 기업에 제안하게 되고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범하게 그지없던 저는 모금을 하고 싶다는 말을 기관장님께 말씀드렸고 부담 없이 해보라는 말 때문에 모금 현장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주변의 평범한 사회복지사들에게 용기를 주세요. 실패할 수 있다는 용기를 사회복지사들에게 이야기해 준다면 평범하지 않는 일들로 지역사회를 변화시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